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중개업을 창업하기 전에 어떤 것을 좀 중점해서 살펴보고 알아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공배 카페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선 이제 시중에 있는 강의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항상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도움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중개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의 경험들이 이제 녹아 있는 것들은 도움이 분명히 되긴 해요. 창업을 시작해서 처음에 적용할 때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선 강의에서 담지 않은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실제 막상 중개업을 창업해서 시작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중개업 전에 강의를 들었던 내용과는 달리 먼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뭐 이런 부분, 이런 고민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창업 전에 얘기 들었던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을 하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응대하고 어떤 걸 물어봐라, 이런 것들은 강의 어떤 경험에도 많이 담고 실제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처음 창업했을 때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마케팅도 마찬가지.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뭘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면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써라, 뭐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창업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해서 중개업을 한 달, 두 달, 세 달, 뭐 6개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때서야 점점 느끼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처음 대할 때는 이런 멘트를 하고 블로그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건 알고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도움이 됐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정작 중개업에서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쩌다가 오다 가다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대하는 것은 내가 배웠단 말이죠. 그런 것은 내가 즉시 반영을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문제는 계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계약이 일어나야 내가 힘을 받고 좀 더 매진을 할 수 있고 가이드나 방향 결정도 할 수 있는데, 계약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계약이 안 나는 이유는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딱 한 가지예요. 계약이 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많은 사람들 매수 매도, 자, 매물을 맡기러 오는 사람, 매물을 팔아달라 오는 사람, 그리고 매수자, 매물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을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개에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매수자 확보, 매물 확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확률을 높여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느냐,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일선 강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수동적으로 지금 내가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동선은 이렇게 짜라, 멘트를 이렇게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런 장점들을 부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심도 있는 강의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클로징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20명, 30명 이상이 계속 나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매수자 확보, 매물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약서 쓰는 것도 손 떨리면서 써보니까 그런 강의들을 도움받아서 내가 해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매물 확보, 매수자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들, 시도들,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창업을 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창업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안 온다는 거죠. 어떻게 많이 오게 만들까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중개업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자, 실무는 그렇다 칩시다. 마케팅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사진을 이렇게 찍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요. 거의 대부분. 물론 어떻게 하면 노출이 좀 더 잘 돼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위치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매물, 경쟁 구도에 따른 내가 틈새 공략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구도를 고려하지 않은 내가 내 수준, 내 능력에서 노출시켜서 매수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리뭉실 뭉뚱하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해도 어떤 분들은 결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희망 고문 같은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입지에서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는 네가 이 정도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이런 각오를 하고 들어와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창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나 위험 요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뛰어야 되고 그 궤도까지 오르기 위해는 끊임없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창업하기 전과 후가, 그리고 창업 후에 한두 달, 그리고 6개월, 1년 이상 뭐 몇 년을 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체감이 다른 거예요. 강의가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다 나뉘는 겁니다. 혹시 일선 강의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 강의를 이제 보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경험도 좋고요. 주변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내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단순히 오는 사람 하나하나 받아서 이렇게 쌓아오는 거 말고요. 거의 대부분은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다 고민하거든요. 역세권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는 사람 하나 둘 받으면서 내가 경험을 쌓아서 사람을 대하고 처음에 서툴렀던 계약서를 이렇게 좀 써나갔던 그런 노력들 말고요. 기본적인 거 말고 조금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이미 자리를 공고히 한 중개업소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위치나 경험적으로 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놓여 있는 창업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여건에서 저 잘 되고 있는 중개업소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행동 요령, 그리고 마케팅에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제 창업하고 나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정말 진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채널에도 그렇고 부공부의 카페에도 그렇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영상으로 좀 담아 보려고 해요. 저희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그게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 둘 뭐 손님 응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말 많은 매수자, 많은 매물 확보가 될 수 있는 단계별 그런 노력들을 하나하나 담아 볼 겁니다. 저희가 오늘 카페에 공지한 내용들도 이제 중개업 창업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갓 오픈 하실 분들에 대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그렇게 내용을 담은 이유도 처음 고민했던 것과 나중에 고민했던 것이 얼마나 다른지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실제 꽉 막혀 있는 부분이 시작해서 뭐가 고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아 보려고 해요. 단순히 계약서가 안 써지고 사람 대하는 게 무섭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계약을 읽으려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매물도 구하러 오고 2단계가 돼야 되는 거, 그 단계로 가는 과정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업은 갈수록 손품화, 온라인화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비싼 권리금을 주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것도 뭐 중개업을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자리의 영향력이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나의 영역을 가져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중개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신 분들도 철저하게 온라인 위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조금 차별화된 다른 영역 혹은 차별화된 영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와 나의 중개사무소, 나의 물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자 확보와 매물 확보가 원활하게 되고 그 비율이 많아지면 결과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한두 사람에 지나가던 사람이 왔다 칩시다. 한 사람은 매물을 내놓으러 왔고 한 사람은 매물을 구하러 온 거예요.
자, 오늘 두 사람이 내 중개업소에 방문을 했다면 그 사람이 응대했던 내 기억, 내 말투, 내 노력 이런 것들만 상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좀 더 말을 잘해봐야지. 오늘 내가 말 이 실수를 한 것 같다. 매물이 확보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고민을 처음에 하겠지만 그게 10명, 20명, 30명 될 수 있도록 나를 키우는 요령, 노력, 노하우,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저의 경험담과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녹여서 하나하나 프로그램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어떠한 과정이 어려웠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저희가 일정 단계까지 올 수 있었는지 저희 얘기를 한번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